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 김 씨가 숨진 지 5년 만에서야 오늘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의 죽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당시 서부발전의 대표이사까지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서부발전도 그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김 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의 잘못까지 따지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지만 정작 김 씨의 사건에선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알린 죽음이었지만 끝내 원청에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겁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 한마디가 아들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5년을 싸워온 어머니가 오늘 대법원에서 들은 전부입니다.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일한 동료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용균아, 정말 미안. 죽도록 싸웠다.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싸울 거야. 지켜봐줘. 서부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의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청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 작업 방식을 알기 어렵고 작업 환경을 점검할 직접적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부발전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원하청 관계라는 그 형식에 눈이 먼 것입니다.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이 사건 이후 법이 만들어져 정작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안 냈다고 강조한 올해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매우 어려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점자도 재학생에선 안 나왔고 졸업생 단 1명뿐이었습니다. 먼저 성화성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전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16점이나 올랐습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최고점은 높아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국어 시험으로 불리는 2019학년도 수능과 같은 수준입니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식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수학도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생 1명뿐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능 만점자가 1명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과 까다로운 문항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교육 현장과 수험생 사이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주도해 이런 식으로 다른 세입자들을 속였는데 지금까지 수십 명이 100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집주인 조병현 씨는 정모 씨와 서울 송파 집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정 씨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그날짜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우리 거래하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한번 그 집에 저도 이제 바쁘고 하니까 집에 한번 찾아가서. 그런데 조 씨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를 준 집엔 정 씨가 아니라 A 씨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기 가셔서 보니 다른 사람이 살더라는 거라.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야.
새들어 살던 A씨한테도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제 찾아와가지고 월세가 밀렸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확인을 위해 집주인 조 씨를 대면한 A씨는 본인이 기억하던 집주인과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병실 보면 좀 확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옷 입는 자태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이해서 아, 이게 아니네, 딱 봤을 때 딱 그걸 느꼈죠. 한 집의 월세와 전세, 두 계약서가 존재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A씨와 계약할 때 집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정 씨였습니다. 새 들어 살겠다고 월세 계약을 맺은 다음 집주인인 척 A씨에게 전세 계약을 내준 겁니다. 여기엔 A씨에게 매물을 구해준 중개보조원 임모 씨의 치밀한 밑작업이 있었습니다. 임 씨가 신분증까지 조작해 정 씨가 완벽하게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공모한 겁니다. 이들은 조 씨 명의로 된 가짜 통장까지 개설해 A씨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도 막았고 편안한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난 거죠. 임 씨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수십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들의 일당은 집주인 신분증을 빼돌려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집주인인 척하며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준 탓에 세입자들이 속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으로 위장한 정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 A 씨는 기업은행 계좌로 전세 보증금 약 5억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 주인은 진짜 집주인인 조병현 씨로 돼 있지만 조 씨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기업은행 통장은 생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기업은행 통장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허위 계좌 신청서는 A 씨가 전세 계약을 맺기 한 달 전쯤 작성됐습니다. 취재진은 가짜 신청서에 있는 글씨와 조 씨의 실제 글씨를 대조해봤습니다. 조자를 굉장히 이분이 특이하게 기재하시는 습성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 지읒은 쓰시는 자회 구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동일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인감도장도 조 씨의 것과 다릅니다. 신청서엔 조 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돼 있는데 조 씨는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렸으면 갖고 있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지금도 집에 있어요. 알고 보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사람은 가짜 집주인 행세를 했던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초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모를 주도한 중개보조원 임 씨는 아직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해서 통장 개설 같은 거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사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가 후배 선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년 전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줬는데도 계속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협박해온 후배 야구선수 A씨를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직접 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선수의 소속사는 2년 전 후배 야구선수 A씨와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던 김 선수가 합의금 수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선수 측은 지난달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받은 직후에도 A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협박이 계속돼 법적 대응을 하게 됐던 겁니다. A씨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21년 김 선수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선수가 미국에 진출한 뒤에도 로드 매니저로 함께 다녔는데 그때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김 선수의 진술을 검토한 뒤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